수소 대신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선박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미 얼마 전에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이런 사실에 대하여 생소하신 분들은 먼저 이전에 올렸던 암모니아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암모니아 연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의 에너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보다 비싼 수소를 사용하여 다시 한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면 당연히 암모니아 가격은 수소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 비싼 놈을 연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모니아를 다시 고온에서 분해하여 수소를 생성시킨 후 그 수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제정신에 할 소리인가?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스토리의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결론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암모니아에 관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값싸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중요한지, 그리고 왜 현재 상황에서 수소로부터 제조되는 암모니아가 수소와 비교하여 동일한 에너지 기준으로 생산 단가가 별 차이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데크 트립을 떠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흔히들 수소 캐리어, 즉 수소 운송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루기 힘들고 저장이 어려운 수소를 암모니아라는 분자 형태로 변형시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액체 상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일종의 별명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들을 잠시 알아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암모니아 이외에 다양한 연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왜 좋은 연료일까요? 가장 간단한 답변은 수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에너지를 전기나 열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수소 원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수소 원자는 주기율표 1지옥에 해당합니다. 주기율표 1지옥에 속한 원자들은 리튬이온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과 마찬가지로 최외곽 전자를 다른 원자에게 주어버리고 플러스 1과 유사한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주 많이 선호합니다. 물 분자가 아주 안정적인 물질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산소 원자는 전자들을 받아들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산소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6개이며 2개의 전자를 더 받아들여 8개를 만들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산소 원자 하나가 2개의 수소 원자와 결합을 이루게 되면 산소와 수소 원자 모두 해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던 최외곽 전자를 빨아들이면서 안정화되며 전자를 내어준 수소 원자는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것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이라는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원자들은 아주 만족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물질은 아주 안정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수소 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대와 결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전자를 내어주고 싶어하는 동족끼리 결합을 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수소 원자에 속한 수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는 그렇게 안정하지 않은 상태,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비교로 들어갑니다.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받기 좋아하는 A라고 불리는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구성하였을 때 그 분자 내의 수소 원자 상태를 비교 대상으로 놓겠습니다. 여기서 A라는 원자는 산소가 될 수도 있고 질소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과학 관련 지식 하나만 여러분 기억 속에서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 기억나십니까? 영어로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도 하는데요.
전기 음성도의 정의는 원자가 분자를 이루어 결합할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자의 전기 음성도 순서를 강한 것부터 나열하면 불소, 산소, 염소, 질소, 황, 탄소, 수소, 인, 붕소 순입니다. 그리고 연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자들을 구성하는 원자를 추려서 나열하면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순서입니다. 자, 이제 이 순서를 기반으로 어떤 수소 원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고 어떤 수소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 즉 높은 에너지 상태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개의 수소 원자와 그것과 결합할 수 있는 세 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질소, 산소 세 가지 원자입니다. 과연 수소 원자가 어떤 원자와 결합할 경우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될까요? 힌트로 아까 설명했던 전기 음성도 순서는 산소, 질소, 수소 순입니다. 쉽죠? 수소 원자는 자신의 전자를 다른 원자 쪽으로 밀어내어 버리려는 경향이 강하고 산소 원자는 그것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수소 원자로서는 가장 안정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부터 아무런 에너지를 빼어낼 수 없습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와 수소 모두 만족한 상태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원자끼리의 결합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전자를 줘버리고 싶은 수소 원자 둘이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수소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수소 분자와 물 분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높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수소 분자 내에는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의 수소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소 분자는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소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상태의 수소 원자가 산소와 결합할 경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는 안정한 상태로 변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전기로 바꾸거나 열로 바꾸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 분자 바로 옆에 산소가 존재한다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 분자는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산소가 옆에 있다고 냉큼 자신들의 결합을 깨고 산소와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불꽃이 같이 존재해서 그 열 에너지가 수소들 간의 결합을 깨면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열 에너지로 방출하거나 연료전지의 내부의 백금 총의 표면에서 수소의 결합이 깨지면서 역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일으키며 전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소가 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 부산물이 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기반 연료에 비하여 같은 양의 에너지로 놓고 따졌을 때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며 가격 이슈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가격은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현재와 미래의 수소 가격 또한 크게 차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수소 분자는 대부분의 공기를 구성하는 산소나 질소에 비하여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분자량 역시 질소나 산소에 비하여 상당히 작습니다. 수소 분자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상온 일기압 환경에서 초당 평균 1.84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음속의 5배 속도이며 초당 500m의 속도로 움직이는 산소나 수소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들 간의 충돌 때문에 직선거리로서의 속도가 빠르지 않게 보일 뿐이지 실제 수소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분자는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오직 전자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소 분자는 극성이 매우 낮은 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풍부한 분자들과는 달리 수소 분자들은 서로 가깝게 붙어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함과 동시에 다른 분자들과의 인터랙션 역시 매우 약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수소는 액화 온도가 가장 낮은 기체입니다.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 상태에서만 마지못해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게 됨과 동시에 계속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소의 극성이 낮고 크기가 작으면서도 빠른 움직임 때문에 액체 대신 고압에서 기체 상태의 수소를 가둬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세한 구멍조차 없는 금속 용기 내부에 가두더라도 이음새나 전자현미경으로나 관찰되는 금속의 결정구조 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조직을 타고서 수소가스는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압수소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기는 금속과 고분자 그리고 탄소 섬유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서 제작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고압에서 수소를 완전히 가둘 수 없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서서히 용기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단점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면서 그 보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소라는 연료를 화학적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전기 음성도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 이렇습니다. 수소 원자는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끌어들이려는 성향이 매우 낮은 원자이며 반대로 전자를 끌어들이려는 성향이 큰, 즉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인 산소와 결합 시 수소 원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수소끼리 결합할 때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므로 수소 분자 속에 속한 수소 원자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즉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원자가 수소나 산소 대신에 질소와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소의 전기 음성도는 산소보다는 작지만 수소보다는 큽니다. 전기 음성도 순서에서 보듯이 질소는 산소만큼은 전자를 끌어들이려는 성향은 작지만 여전히 수소보다는 큽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전자를 내어주고 싶은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만큼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소 간의 결합보다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소와 결합을 이룬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는 수소 간의 결합 그리고 수소와 산소 간의 결합 중간 어디쯤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질소와 결합한 수소의 에너지 레벨과 산소와 결합한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암모니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에너지 생성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무거운 질소 원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암모니아의 에너지 밀도는 수소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건 역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kg당 에너지 밀도를 찾아보면 수소는 33.3kWh인 반면 암모니아는 수소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5.3kWh에 해당합니다. 즉 동일한 무게로 따지면 암모니아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수소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무게로 비교하는 대신 부피로 비교한다면 상황은 크게 역전됩니다. 액체 암모니아는 1리터당 4.32kWh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데 반하여 액체 수소는 같은 부피에서 에너지 밀도는 2.54kWh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암모니아는 상온, 즉 섭씨 25도에서도 10바, 즉 10기압 이하의 압력에서도 액화되므로 계속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냉각 장치도 필요 없는 것이 암모니아의 큰 장점입니다.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 고압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밀도는 다시 리터당 1.5kWh로 내려가므로 동일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 암모니아에 비하여 3배나 큰 연료통을 장착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상에 운행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700바, 즉 거의 700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압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에너지 밀도가 1.55kWh이므로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에 비하여 약 3배가량이 더 크면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가의 연료 탱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탄소 중립을 위한 대형 화물선 연료로서 왜 암모니아가 가장 뛰어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개개인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2050년경에는 암모니아가 대형 선박의 주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암모니아의 가격입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제조한다고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소보다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암모니아 생산 방식에 따라 수소보다 값싸게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렴합니다.
그것도 동일한 무게당 가격이 아니라 암모니아와 수소가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6분의 1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무게 기준으로 따진다면 암모니아는 수소 가격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암모니아 생산은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공장에서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얻어진 수소를 그대로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한다는 점, 암모니아 생산 공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져온 만큼 이미 최적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극저온이 아닌 상태에서 쉽게 액화되므로 정제 과정이 수소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비료 등 수많은 사용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장 자체가 이미 크게 형성되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점들이 암모니아 가격 경쟁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비록 현재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탄소 기반 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나 가격 측면에서 암모니아는 족수가 되지 못하나 가속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맞물려 수출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까지 페널티로 가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